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8회 모의 문제 중 4번째 문제와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72페이지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하고 마감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총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수동 결산 한 4문제 정도, 그리고 자동 결산하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만 많이 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한다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 거래를 확인해 본 결과 차입금의 12월분 이자 3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장 거래를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이 인출됐는데 회계 처리가 안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현금 가부적이 아니에요. 통장 정리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30만 원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월 말 현재 발생한 임차료 미지급분. 임차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비용으로 잡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임차료 갑니다. 800번대 임차료 오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정물산의 주식 100주, 공정가액 한 주당 25,000원으로 평가하다.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죠. 100주의 공정가치는 한 주당 25,000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상표 클릭. 12월 31일 투자자산 쪽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했더니 전기에 넘어온 게 600에서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남은 거죠. 이 300만 원이 100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3만 원씩 됐었던 거죠. 이 3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25,000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손실을 봤습니다. 자, 손실을 보실 때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혹시 전년도 말에 평가한 금액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오시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지금 더블 클릭하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평가 손실이 있죠. 자, 손실이 50만 원 있는데 또 손실을 봤네요. 그러면 상계 처리할 거는 없습니다. 일반 전표에 오셔서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982번 오세요. 자, 계산기 눌러서 300만 원짜리가
25,00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총 얼마예요? 250만원으로 평가됐죠. 그럼 빼기 250만원. 50만원만큼 손해봤습니다.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8번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50만원,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50만원 줄여주시면 250만원이 합계잔액시산표의 장부 금액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조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의 장부 금액은 2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된 것만큼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라. 즉 대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기고 차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대금을 대변으로 옮겨서 납부세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 마이너스 세액이 있으면 환급세액, 즉 미수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겠습니다.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자, 세로 불러오기 2에 매출세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가의 금액이고요.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입금, 나의 금액입니다. 차감세는 하단에 있는 27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납부세액, 미지급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출세액에서 컨트롤 C 하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 31일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컨트롤 V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즉 우리가 내고 온 부가가치세죠. 자, 내고 온 거는 150만원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15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세금입니다. 미지급세금 금액은 45만원. 그래서 이 미지급세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차감세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을 모두 마쳤네요. 이번에는 자동 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공식은 채권 잔액 곱하기 1%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만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세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열어주시고요. 12월 31일로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하셔야 되죠. 자,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곱하기 1%니까 0.01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있나 봤더니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12만 9,500원을 몽땅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해야겠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신 후 살짝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커져가 갑니다. 여기에 112만 9,5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받으러옴 1000만원이네요. 계산기 곱하기 0.01 해서 10만원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받으러옴 란에 10만원 입력해 주세요.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했고요. 이번에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하러 갈게요. 전체 메뉴,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유형자산 총괄에다 놓으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몽땅 다 보입니다. 그 중에 차량 운반구에서 단기 상각비인 1262만 8천원이 올해의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해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 컨트롤 V. 1262만 8천원 넣어주시고요. 아까 비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품 있네요. 비품은 378만 1,400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비품란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도 해야 되죠.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탭에 놓고 엔터 해보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7번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클릭.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품목이 다 나옵니다.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능모음 열어서 평가 방법 누르겠습니다. 선의선출법 확인되셨나요? 적용.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마감할게요. 여성구두, 남성구두, 여성운동화, 남성운동화, 그 다음에 아동구두는 없네요. 그래서 무라고 떴습니다. 부만 안 되면 돼요. 여 또는 무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럼 단기 재고액을 다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죠.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12월 체크해 주시고 상품의 자산별 합계인 1억 1,525만원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셔서 컨트롤 C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 상단 위로 올린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결산 5번, 6번, 7번 다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표 추가. 맞습니다. 전표 추가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꼭 확인하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부 마감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로 오시고요. 손익계산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부를 마감합니다. 당기순이익인 4,342만 1,100원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끌고 올 거예요. 자,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끌고 왔죠? 여기에서 이제 손익대체분계를 반드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왜?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이 있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시면 조회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교재는 273페이지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좋아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록하실 때는 숫자로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번 5월에 판매된 여성 구두의 판매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5월에 판매된 여성 구두의 판매 수량.
자, 물류관리에 판매관리에 품목별 판매 현황을 보셔도 되고요. 판매 일월보 보셔도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성 구두입니다. 총 몇 개? 200개 판매가 됐네요. 답은 200개. 아니면 품목별 판매 현황 열으셔도 되거든요. 판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품목 코드는 여성 구두만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회. 그랬더니 총 몇 개? 200개. 두 번째,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셔도 돼요. 왜?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로 오시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6월 30입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8,045만 원이 답이네요. 세 번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금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 출금 금액을 7월, 8월, 9월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요. 기간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일월계표를 보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일월계표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입니다. 현금 지출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금일소액의 현금란의 차변 금액입니다. 요게 지출 금액이고요. 대변 금액이 입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이 답입니다. 1월계표의 현금 금액은 차변이 지급액이고 대변이 입금액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4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관리비 중 대체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1월계표에서밖에 못 봅니다. 자, 1월계표에서 월계표 1월부터 6월까지 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 항목을 클릭하셔서 대체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대체 금액인 200만 원이 답입니다. 200만 원.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대체와 현금을 구분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보통주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 보통주 자본금 보러 갈까요?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12월 보통주 자본금을 물어봤으니까 자본 쪽으로 오셔야죠. 자본에 여기 납입자본금 중 자본의 보통주 자본금 3억 1,800만 원입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K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상품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자, 상품 매출원가는 3,975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